uncover the real and change your mind. 만약 앞선 실습을 수행하면서 어떤 저항이 들었다면 그건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우리가 이미 알아보았다시피 고통의 몸체가 자기를 드러내는 걸 겁내기 때문이지요. 고통의 몸체는 우리를 무자각 상태로 몰아가며 심지어 우리한테 어떤 고통이 있다는 사실마저도 부정하게 만들려고 할 겁니다. 어떤 고통이 우리한테 실제로 있을 뿐 아니라 우리가 그걸 몇 년 동안 끌어안고 왔음을 인식하게 되면 진짜 충격일 수도 있어요. 그런 자각 자체가 종종 고통스럽기까지 합니다. 그래도 이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왜냐하면 고통의 몸체를 접하는 것이 아무리 불쾌하다 해도 그게 내 안에 있음을 인식하고 받아들여야 거기서 벗어날 수 있으니까요. 그래야 치유도 가능하니까요. 다만 이 단계에서 중요한 것은 내가 예전에는 이 고통의 몸체가 지시하는 대로 살고 행동했구나 하면서 자책에 빠지지 않는 겁니다. 그 당시 우리는 자각하지 못한 상태였기에 자신이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도 정말 몰랐으니까요. 고통의 몸체에 지배돼서 저지른 행동을 우리가 책임질 수는 없어요. 예전에 행한 것은 전부 그 고통의 몸체의 행위이며 결정이며 반응이었습니다. 그것의 횡포에 저항할 힘이 그때는 우리한테 부족했을 뿐인 거지요. 그러므로 자신을 꾸짖어서는 안 됩니다. 자책과 자기 비판에 빠지지 마십시오. 죄책감을 안고 살면 안 되겠어요. 예전에는 우리가 본연의 삶 속에 사실상 없었기 때문에 고통의 몸체가 우리를 지배한 것이라는 점만 깨달으면 되겠습니다. 즉, 우리한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던 거지요. 우리를 대신하여 고통의 몸체가 선택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자책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그 상황에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우리는 진정으로 존재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자기 자신 안에 있고 현재 순간에 존재합니다. 이제 우리는 나한테 일어나는 것을 전부 자각하는 상태에 있어요. 즉, 이젠 우리의 참된 나가 우리 삶에서 결정하고 행동하고 선택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점은 그렇게 하기 위한 힘이 이젠 우리한테 있다는 겁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삶에 존재하지 않고 힘이 없음을 이용하여 고통의 몸체가 선택하고 결정했다면 이제는 우리가 존재하고 우리한테 힘이 있습니다. 이 힘을 주는 것은 바로 현재 순간이에요. 현재 순간에 있을 때 존재 자체와 그 힘에 접근할 수 있게 되니까요. 그리고 이 힘으로써 고통의 몸체를 이겨내고 과거의 갖가지 고통에 사로잡혀 있는 현실이 아니라 새로운 현실을 자기 자신에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의 삶에 있던 극적인 사건이며 불쾌한 일이며 갖가지 문제는 전부 고통의 몸체가 만들어낸 겁니다. 그건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우리를 비슷한 불행으로 잇따라 끌어들일 수도 있습니다. 전형적인 사례를 하나 들어볼까요? 아버지가 엄마한테 못되게 굴고 술독에 빠져 살면서 딸을 학대하며 폭력까지 휘두른 가정에서 한 소녀가 살고 자랐다면 성인이 됐을 때 이 여성의 아픔 덩어리는, 고통의 몸체는 아버지와 비슷한 파트너를 선택할 개연성이 아주 높습니다. 만약 그녀가 이 고통의 몸체의 에너지를 자각의 빛으로 바꾸면서 그것과 분리되지 않는다면, 거기서 떨어져 나오지 않는다면 유년기에 시작된 일련의 고통이 이후에도 계속될 겁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낯설고 괴물 같은 에너지에 종속되고 지배받았기 때문에 본연의 자기 자신이 되지 못했고 될 수 없었다는 점을 깨닫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그런 일이 반복되지 않게 할 만한 힘을 갖추었습니다. 고통의 몸체가 언제 또 부정적인 감정을 들쑤셔서 우리를 바람직하지 않은 상황으로 끌어들이는지 알아차리는 방법을 익혀야 합니다. 그런 일이 생기겠다 싶으면 즉각 행동과 생각을 멈추고 자신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됐어, 그만. 이 바람직하지 못한 상황에 끌려드는 건 내 의지가 아니야. 나는 다른 걸 선택할래. 그렇게 자각된 자세를 통해 우리는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아주 빨리 바꿀 수 있습니다. 살면서 어떤 불쾌한 일이 생겼거나 뭔가 실패한 상황을 몇 가지 떠올립니다. 그런 상황을 우선 서너 가지라도 꼽아 보세요. 종이에 간단히 적어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각각의 상황에 앞서서 그런 상황이 일어나기 직전에 자신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떠올립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런 상황이 발생하기 이전에 혹은 직전에 자신의 상태를 기억하는 겁니다. 그때 기분이 어떠했는지, 어떤 생각과 감정에 휩싸여 있었는지 말이죠. 아, 그래. 그 안 좋은 상황에 빠지기 전에 나한테는 부정적인 감정들이 상당히 크고 많았구나. 새삼스레 알게 됐을 겁니다. 이를테면 두려움이나 초조감, 긴장, 짜증이나 적대감, 뭔가에 대한 저항 같은 것이 그때는 나한테 있었어요. 그 결과 부정적인 감정에 휩쓸려 원치 않는 사건들에 뜻하지 않게 빠져들었었지요. 바로 이 파도에 떠밀려 불상사나 실패나 각종 문제에 부닥치게 됐던 것입니다. 일련의 불상사가 안 좋은 일이 생기기 전에 어떤 상태에 있었는지 다시 한번 잘 떠올려 봅니다. 그리고 이런 질문을 자신에게 던지고 대답해 보십시오. 그때 나는 무엇을 하거나 하려 하는지 정말 제대로 알고 있었던가? 그때 난 좀 자제할 수는 없었을까?
어떤 걷잡을 수 없는 힘이 나를 마구 내몬다는 느낌은 없었나? 그때 내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 하고 나중에 자신에게 말하지는 않았나? 만약 어떤 부정적인 감정이나 생각에 휩쓸려서 바람직하지 못한 뭔가에 끌렸다면 그건 고통의 몸체에 조종당했다는 표시입니다. 그것 때문에 자각을 잃고 결국 자신에게 해가 될 행동을 한 것이지요. 어쩌면 그 당시에는 나한테 달리 행동할 선택의 여지가 없었던 것처럼 보일지도 몰라요. 사실 선택의 여지가 없었던 건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 상황에서는 나의 참된 나가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고통의 몸체가 대신 선택했던 것이죠. 그런데 고통은 새로운 고통을 낳기만 할 뿐이지 그 외에 다른 것은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그런 상황들을 이제 참된 나와 내면의 목격자 입장에서 차례로 다시 살펴봅니다. 그리고 그 상황에서 빠져나옵니다. 판단과 감정의 프리즘을 거치지 않고 선입견이 없는 관찰자나 목격자의 시각으로 보십시오. 그 각각의 상황에서 원치 않은 결과를 초래하지 않았을 행동 버전을 몇 가지 찾아봅니다. 나의 참된 나가 이끌었다면 어떻게 행동했을까? 네, 실제로 더 좋게 선택할 길이 몇 가지 있었음을 알게 됐을 겁니다. 단지 거짓된 나의 눈으로 보는 동안에는 그 길들이 보이지 않았을 뿐이지 참된 나의 눈으로 보면 반드시 보이게 될 겁니다. 만약 지금 삶에서 긍정적인 선택을 못 보는 상황이 있다면 그것도 내면의 목격자의 관점에서 한번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고통의 몸체 때문에 비생산적이며 해로운 결정으로 내몰리지 않도록 합니다.